202 5 그래? 줄는 거부터 해보자. 자 앞에서부터 쭉 훑어볼게요. 앞에서부터 2점짜리는 해줄 이유가 없죠, 그죠? 2점짜리 틀려오시면 뭐야? 그쵸? 일단 나는 너희를 이 학원에 더 이상 두지 않겠다. 근데 그 3명 우리가 먼저 자살한다. 그러니까 자 1번 2번은 뭐 여러분 시험 폼이긴 한데 왜 3번 딱히 하진 않을게요. 네. 저 기억나냐? 자 조용 넘어간다. 6번 너는 시험 범위거든. 딱히 하지 않을게. 신입이요? 시험 범위. 너네 시험 범위라고. 6번 6번 너네 시험 범위잖아. 이항하고 아니요? 아니라고? 왜 2024를 보고 2022 2025라고 2025 6번 너네 시험 범위지만 넘어갈게요. 괜찮죠? 자 7번 알아서 푸세요. 네. 8, 9, 10 전부 여러분 시험 범위 아니고요. 11번 보겠습니다. 11번이 여러분들 이걸 못 풀 거라고 생각해서 하려는 게 아니고 알겠지? 좀 더 빨리 풀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당연히 자 문제에서 z제곱 플러스 4z 바가 얼마래? 0이래.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이 z를 a 플러스 bi로 놓고 푸셔도 풀려요? 안 풀려요? 풀려요. 근데 이러면 계산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뭘 풀 줄 아셔야 해요? 연립 2차를 풀 줄 아셔야 해요. 맞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간결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아시겠죠? z에 관한 몇 차식이 나왔어? 2차식이 나왔어. 그러면 뭘로 바꿔야 해? 2차 방정식으로 바꿔야 해. 오케이? 근데 그러면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왜요? 일단 z 바를 z로 바꿔줘야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럼 z 플러스 z 바가 k라고 놓고 푸셔도 되고요. 맞죠? z 바가 k라고 놓고 푸셔도 괜찮아요. 이 둘이 같다는 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이렇게 놓고 풀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첫 번째로 할까 두 번째로 할까? 첫 번째 쓰는 게 좀 더 나아 보이지 않니? 그래서 첫 번째를 한번 써볼게. 알겠지? 그럼 우리가 z 바 대신에 뭘 쓸 수 있어? k-z를 쓸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납득되시죠? 이걸 여기다가 대입합니다. 자 어떻게 돼요? z제곱 마이너스 4z 플러스 4k가 됩니다. 맞습니까? 네요. 자 여기서 뭘 알 수 있어? z 플러스 z 바가 얼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 k가 얼마야? 끝났어요. 얘 얼마야 이제? 16이야. 어떻게 푼지 알겠어? 근각에서의 관계 쓴 거죠. 그죠? 자, 이렇게 푸시면 좋겠어요. Z에 관한 특히나 몇 차식이면 2차식 풀이 나오고. 납득 되지? 넘어갈게. 12번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스킵. 13번 마찬가지. 14번 시험 범위 아닙니다. 이거 유리함수야. 아니에요. 그거랑 전혀 관계. 자, 15번 시험 범위 아닙니다. 16번 아니죠? 할 게 별로 없어. 미안한데. 17번. 17번. 자. 미리 경고하는데 근데 지금부터 할 것들이 좀 난이도가 높아요. fx는 근데 방금 했던 거랑 유사한 문제다.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래. 자, 인수분해 되죠? 뭐랑 뭐로? 곱하기 그냥 적어놓고 갈게. 괜찮지? 실수 k에 대하여 fx 곱하기 fx-k는 0이라는 이 방정식에
근의 개수가 GK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대놓고 근이 뭐랑 뭐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1이랑 5요. 그렇죠. 여기선 근이 뭐가 나와요? 1 플러스 K와 5 플러스 K가 근이 된다는 사실 정도는 아주 쉽게 유출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요거까지 납득이 되셨을까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근의 개수를 물어봤잖아. 그지? 네. 근의 개수로 가능한 숫자가 뭐야? 4개일 수 있나요? 근이 총? 네. 있죠? 얘네끼리 겹치는 게 없으면 되겠죠. 자, 3개일 수 있겠나요? 가능하죠? 네. 이렇게 겹치면 되잖아. 혹은 이렇게 겹치면 되잖아. 이렇게 겹치면 K가 얼마야? 4겠지. 이렇게 겹치면 K가 얼마야? 마 4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자, 그 두 가지 케이스가 가능해요. 자, 2개일 수 있나요? 네, 가능하죠. K가 얼마면 돼? 0이면 되겠지. 뭔 말인지 이해됐어? 그럼 GK가 가질 수 있는 건 세 가지 경우야. 2일 수 있고, 3일 수 있고, 4일 수 있어요. 맞죠? 네. 이때 K 값도 적어줘. 적어줘. K는 0이면 2개고요. 그죠? K는 4 또는 마 4면 3개고요. 맞죠? 이 정도는 방금 쉽게 알아냈죠? 그죠? 자, K가 이거 그 외면 싹 다 4개가 될 겁니다. 맞습니까? 네. 자, 요걸 안 상태로 다음 마지막 조건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G K-7 더하기 G K 플러스 1이 얼마래? 그럼 얘가 얼마일 수 있겠어? 4면 너는 너가 3이면 2면 이 세 가지 케이스만 조사를 해보면 되겠죠. 나머지 조사할 필요가 없어요. 맞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 할 때 얘부터 찾는 게 편해? 얘부터 찾는 게 편해? 뒤쪽부터 하는 게 편하겠지 당연히. 무슨 말인지 납득되시죠? 자, 그럼 얘가 2가 나왔다는 얘기는 K 플러스 1이 얼마였다는 거야? 그렇지. 납득되니? 네. 뭔 말인지 납득되니? K가 얼마란 얘기야? 그러면? 그렇죠. 여기서 K가 마이너스 1이 나온다는 얘기야. 자, K가 마이너스 1이면 얘가 얼마가 돼? 마이너스 8. 없으니까 4개겠네요. 맞죠? 괜찮네요. 이 친구. 납득되지? 자, 얘는 3, 3이니까 뭐 앞에부터 하셔도 되고 뒤에부터 하셔도 돼요. 맞죠? 뭐부터 해볼까? 앞에부터 해볼까? K가 얘가 4 아니면 마이너스 4여야 되니까 맞지? 3 아니면 11이지. 그래? 뭔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K가 3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다 집어넣으면 얼마가 돼요? 4 되죠? 얘도 3이 되네요. 오케이. 11이라고 생각해보자. 얘는 4가 돼요. 얘는 얼마가 돼? 12가 되겠죠. 4개죠. 말이 돼, 안 돼? 자, 마지막. 여기부터 해보는 게 낫겠지? K-7이 얼마면 돼? 0이면 돼. K가 얼마면 돼? 7이면 뒤에 게 G8이네요. G8은 4가 맞네요. 얘도 오케이. 납득되셔요? 답은 얼마야? 이거 다 더하라 그랬으니까 2입니다. 답 1번. 이런 거 넘어갑니다. 납득되시죠? 뭐가 겹치는지 잘 찾아보면 된다는 거.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네. 처음에 내기 참 좋지 않니? 그죠? 다음에 참고. 얘랑 숫자가 몇 차이나? 안에 들어있는 애들끼리 8 차이 나지? 얘도 몇 차이나? 8차이.
뭔 말인지 이해됐어? 그럼 얘네가 3, 3이잖아 지금. 그럼 더 큰 쪽이 무조건 얼마여야 돼? 4여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얘네도 8 차이 나고 얘네도 8 차이 나잖아. 3, 3이 308이면 얘가 4여야 돼. 더 큰 쪽. 뭔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거 말고는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뭔 말이 나올때? 이게 뭘로 나올 수는 없어. 8 같은 걸로 나올 리가 없어. 그지? 나온다면 뭘로 내? 7 같은 걸로 낼 것 같아. 오케이? 숫자만 바꾼다면. 아니면 뭐 당연히 요 안에 있는 숫자가 바뀌는 경우는 있을 수 있겠죠. 무슨 말이 되시죠? 나 이거 시험 문제 내용이 참 좋아 보이네. 그지? 한번 봐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19번.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서로 다른 두 3차당식 fx, gx와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서로 다른 두 2차당식 p1x, p2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가 fx 플러스 gx가요 세 당식 p1x로 나누어 떨어지고요. 몫은 q1x라고 칠게. 오케이? p2x로도 나누어 떨어지고요. q2x라고 하겠습니다. 몫은 동시에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으로도 나누어 떨어진다고 합니다. 맞죠? 근데 이거 다 써놓고 하자. 두 당식 p1x, p2x는 각각 p1x랑 p2x가 각각 fx 마이너스 gx로 뭐 한다? 나누어 떨어진다 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자,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자, 일단 뭐부터 알아내고 들어가는 게 좋을까? 항상 다항식을 다룰 때 최고차? 아니 항상 말했잖아. 그거보다 우선하는 게 차수야. 뭔 말인지 이해됐지? 그러면 선생님 여기서 알 수 있는 차수가 있는지부터 한 번만 고민을 해보고 들어가시면 좋아요. 아시겠죠? 당연히 얘는 몇 차야? 2차요. 얘는 몇 차야? 2차? 2차 이하. 2차 이하라고 대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얘가 만약에 2차라고 생각을 해봐. 말이 되나 안 되나? 말이 돼요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왜죠? P1x랑 P2x랑 얘네로 나누어 떨어진다 그랬잖아. 맞지? 그러면 얘 곱하기 상수 그 다음에 P2도 얘 곱하기 상수 이렇게 될 거야. 맞아? 그럼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해요. 왜? P1과 P2는 서로 어떤 다항식이라 그랬어? 다른 다항식인데 최고차항이 똑같거든.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만약 얘가 2차식이라면 P1x가 A 곱하기 A 안 썼지? fx 마이너스 gx 이렇게 써질 거라고. 맞아? 그 다음에 P2x는 최고차항만 다른 상태로 이렇게 써질 거라고. 맞아? 근데 생각을 해봐. 얘랑 얘가 2차식이잖아. 그리고 P1과 P2는 둘 다 최고차항 개수가 얼마야? 그럼 A랑 B랑 사실상 어떤 수여야 해? 그럼 얘네 둘이 서로 다른 다항식이 돼? 근데 문제는 서로 다른 다항식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해. 2차일 수 없습니다. 납득 되셔요? 자 그러면 얘가 1차 아니면 상수겠죠. 그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얘들아. 상수는 되겠니 안 되겠니? 안 되겠죠. 뭔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상수가 왜 안 되는지는 참고로 밑에 있는 조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F1과 G1이 어떻대? 같대. 얘가 만약에 상수라고 생각해봐. 얘가 C 뭐 이렇게 써지겠지, 그지? 근데 F1과 G1이 같다고 했으므로 저 상수가 얼마겠어요? 0일 겁니다. 이거 뭔 말인지 이해되셔요? 나도 되셨어요? 근데 fx 빼기 gx가 0이래. 그럼 fx랑 gx랑 어떻다는 얘기야? 근데 fx랑 gx는 서로 다른 다음식이니까 말이 안 돼요. 이런 논리에 의해서 상수도 안 됩니다. 오케이? 근데 상수 정도는 그냥 뭐 안 되겠지 뭐 이러고 그냥 넘어가셔도 크게 지장이 없긴 해요. 결과적으로 얘는 몇 차씩밖에 안 돼? 뭐라고 써야 돼? 라고 쓰면 좋겠네. 납득 되십니까? 자, 여기서 조금 머리를 굴리시면 밑에 무슨 조건이 있었지? 여기다 1 대입하면 뭐가 돼? 그게 뭐야? 0이야.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되시죠? 그래서 얘를 마이너스 a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납득 되실까요? 자, 그래서 fx-gx가 이렇게 생겼구나. 그래서 p1x는 뭘 인수로 갖는다? x-1을 인수로 갖겠구나. 그지? p2x도 뭘 인수로 갖겠구나? 아, x-1을 인수로 갖고 x-베타를 인수로 갖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까? 여기까지 납득됐어? 괜찮아? 여기까지는? 괜찮지? A 1인 거 아닙니까? 라는 말이 하고 싶으신 걸까요 혹시? 최고차항이 1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 없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얘는 인수분해가 돼야 안 돼? 되지? x-2 곱하기 x-3으로 인수분해가 될 겁니다. 납득이 되셔요? 여기까지는? 자, 그러면 fx 플러스 gx는 x-1을 인수로 가져야 돼, 반드시. 맞아? x-2도 반드시 인수로 가져야 돼. 맞아? x-3도 인수로 가져야 돼. 맞아? 그러면 이미 얘는 몇 차식이야? 3차식이지. 근데 이미 인수를 몇 개 가져가 버렸어. 더 이상 인수가 있으면 돼, 안 돼? 얘네가 뭐라는 얘기야? x-1 아니면 x-2 아니면 x-3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납득되셨어요? 이해됐어? 자, 그러면 얘네가 뭔지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알아낼까? 셋 중에 뭔지는 어떻게 알아내야 될까요? 응? 그치, F2가 1이라고 했잖아. 그치? 아니. 이거는 이제 P1과 P2가 뭔지는 구체적으로 딱히 알아낼 방법은 없어요. 아시겠죠? 다만 요 정도는 알 수 있어요. fx 플러스 gx가 얘 최고차 항은 얼마입니까? 이거 다 지울게. 그치, 2로 시작하겠지. 2x 세제곱이라고 씩 쓰는 대신에 뭐라고 써주는 게 좋아? 인수가 뭐랑 뭐야? x-1과 x-2와 x-3이니까 이렇게 써주면 식 다 쓴 거 아니야? 납득돼? 또 하나 알고 있는 게 있어. 뭘 알고 있어? fx-gx는 뭐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 그렇지. a x-1 또는 전개해서 ax-a라고 쓰셔도 무관해요. 아까 알아냈잖아. 뭔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자, 얘네 둘이 이제 뭘 하면 되겠니? 그렇지, 연립하면 되겠지. 뭔 말인지 이해되셔요? 뭐 집어넣어서 연립해볼까요? 여러분은 뭘 집어넣고 싶어? 제일 먼저 집어넣고 싶은 거.
그렇지. 일단 1부터 주면. 자 여기다 1 대입해. 얼마가 돼? 0 돼. 그럼 F1 플러스 G1은 얼마야? 0이야. F1 빼기 G1도 0이야. F1도 0, G1도 0이겠네.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알려준 게 F2가 얼마라고 알려줬어? 1이요. 자, 그럼 여기다 2 대입해볼까? 0. 그렇지, 0 되지. F2가 1이니까 G2는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2. G2가 마이너스 1 된다는 거 쉽게 알 수 있겠죠. 나도 되시죠? 네. 그러면 여기다가 양변에 2 대입해 버리면 F2 빼기 G2가 A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얘가 F1이 1이고 G2가 마이너스 1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므로 얘가 얼마가 돼요? 2요. A가 2입니다. 맞습니까? 자, fx 플러스 gx도 뭔지 이제 완벽히 알고 fx 마이너스 gx도 뭔지 완벽히 안 해? 뭐 하면 돼? 연립하면 fx랑 gx가 튀어나와. g3 구하라 그랬잖아. 이걸 어떻게 하면 되겠어? 빼버리면 돼. 뭔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 다음에 얼마 대입하시면 돼요? 3 대입하시면 돼요. 굳이 전개할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죠? 나도 되니? 구하라는 게 G3이니까 전개 안 하고 그냥 나 같으면 3 대입해서 끝날 것 같아. 오케이? 아니면 3 대입한 다음에 연립하셔도 결과는 똑같아요. 그죠? 네. 그건 진짜 수량 차이니까, 순서 차이니까. 19번. 네, 이게 19번입니다. 오케이? 또 어려워? 근데 놀랍게도 이건 킬러 수준의 문항이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수시로 가세요. 오케이? 네. 정수 대학 가려면 이것까지 맞춰야 돼. 무조건. 이게 19번 정도 난이도면 이게 준킬러거든. 준킬러가 대충 수능에 한 7, 8 아니 7, 8건까지는 아니고 한 6문항 정도 나오거든. 6개 다 맞춰야 여러분 대학 인서울 최상위권 갈 수 있어요. 할 수 있겠어? 안 될 확률이 매우 높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조기정 지금. 아니, 그러니까 그거라니까. 그러니까 그냥 되게 명확해. 내신은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능력치가 뭐야? 암기요. 그렇지. 솔직히 얼마나 수업 열심히 들었고, 너 얼마나 복습 열심히 했고, 너 얼마나 유형에 밝니? 얼마나 잘 외우고 있니?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수학도 똑같아요. 정해진 유형 안에서 나와요. 그죠? 수능은 요구하는 능력치가 더 명확해. 진짜 명확해서. 실력 얼마? 아니 실력이 얼마나 되냐? 수능의 목표는 딱 하나야. 너 머리 얼마나 좋냐 이거. 자, 자신 있게 전 머리가 좋습니다 하고 손 들 수 있는 사람은 수능을 보러 가십시오. 아시겠죠? 그거 아니면 깝치지 말고 수시 준비하세요. 일단은 어차피 정시는 니들이 선택하는 게 아니야. 선택을 받는 거지. 그지? 정확히 말하면 강제로 선택 당하는 거야. 알겠지? 자, 21번. 21번. 뭐해? 21번. 뭐. 자, 한 번만 봅시다. 나 이거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 알겠지? 뭐 특히나 너네 심일, 개성 조심하세요. 아시겠죠? 저는요. 나오면 맞추면 되는 거고. 예. 이거 신일에서 나와서 이거. 자, 들어봐. 아니, 그러니까 이거 아니 그냥 솔직히 말하면 이건 내가 왜 해주냐면 너네 수능 생각해서 해주는 거야. 왜냐면 이게 수능 기출문제 변형이야. 오케이? 기출문제 이거랑 정확하게 유사한 조건이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해드리는 거야. 알겠지? 네. 들어놓으면 좋아. 안 좋을 건 없어. 수능 안 볼 사람은 없잖아. 여기서. 그지? 휴대폰 봐야 되잖아. 자,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있고요.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b가 있습니다. 자, 얘는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고요. 얘는 x가 0보다 클 때예요. 맞습니까? 수능에서 요구하는 능력치 중에 하나는
식이 주어졌을 때 이 두 식 사이에 혹시 관계들을 조금 빠르게 캐치할 수 있니? 하고 물어보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아시겠죠? 얘네 둘 사이에 뭔가 관계가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있을 것 같아. 뭔가 있을 것 같지 않아? 너무 부호만 바뀌어 있잖아. 그지? 그럼 얘네 둘이 무슨 관계가 있을지 조금만 고민을 해보셔요. 30초 정도 드릴게. 아니 20초만 줄게. 20. x 플러스 a 제곱이랑 x 마이너스 a 제곱인데 그거 뒤집으면 끝. 자, 찾은 사람 없어? 얘네 둘은 원점 대칭이에요. 들어봐.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해. 무슨 일이 벌어져? 될 거야. 첫 번째 식에다가 마이너스 x 대입한 거야. 맞지? 이게 뭐 한 거야? x 대신에 마이너스 x 대입하는 게 y축 대칭시키는 거죠. 맞죠? 그 다음에 x축 대칭시키면 식 전체의 부호가 어떻게 돼요? 얘가 나왔네? x축 대칭도 하고 y축 대칭도 했잖아. 얘네 둘이 무슨 관계를 한 거야? 원점 대칭에 있는 관계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납득되니? 이걸 받아들이시면 이 문제가 되게 쉬워요. 못 받아들이시면요, 개 어려워요. 그냥 거의 풀 방법이 없다고 보셔도 좋을 만큼 어려워져요. 근데 방금 이걸 캐치를 했잖아? 그럼 이 문제 별로 어렵지 않아. 들어봐. 자, 얘네 둘이 무슨 대칭? 원점 대칭. 맞지? 자, 근데 x가 0보다 작을 때는 얘가 아래로 볼록하게 그려질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경우의 수가 크게 b가 양수라 그랬으니까 크게 두 가지 정도 있어요. 자, 첫 번째, 요렇게 그려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원점 대칭이니까 요렇게 그려지겠죠. 뭔 말인지 이해됐지? 두 번째, 케이스가 두 개밖에 없어. 자, 요렇게 그냥 쭉 올라가기만 할 수도 있어, 없어? 있지? 쭉 내려가기만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두 가지 정도 케이스가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납득되셔요?